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의 강의에 이어서요, 그 다음 실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번호는 몇 번이냐면 자료 해석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항을 한번 볼게요. 제2고등학교에서 열린 수학 경시대회에서 1학년의 평균 점수는 몇 점이라 그랬냐면 20점. 1학년 평균 점수 1학년 점수는 20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학년의 평균 점수는 13점이라고 되어 있죠. 13점. 자, 그 다음에 3학년의 평균 점수는 20점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회에 참가한 1학년 학생의 수는 2학년 학생 수의 2배, 3학년 학생 수의 4배라고 되어 있죠. 그럼 1학년 학생 수는 2학년 학생 수의 2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3학년 학생 수의 4배고, 그럼 내가 3학년 학생 수를 X라고 잡아요. 그러면 2학년 학생 수의 2배라고 되어 있고, 3학년 학생 수의 4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2학년은 이만큼이고, 1학년은 요만큼이겠죠. 1학년 학생 수는 2학년 학생 수의 2배, 3학년 학생 수의 4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 평균은 얼마냐? 그럼 총 인원은 얼마예요? 4x 더하기 2x 더하기 x가 전체 인원이죠. 그럼 총점을 보여봅시다. 학년별 총점. 학년별 총점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1학년의 평균 점수가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20점이잖아요. 그럼 총 인원은 얼마야? 4x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80x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13점이고 2x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6x가 될 거고요. 얘는 20점이고 x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20x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들을 합치게 되면 얼마가 나와나요? 126x가 나오죠. 126x. 그럼 어차피 x는 다 없어지죠. 그럼 7분의 얼마예요? 126이 됩니다. x는 약분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18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참가 학생의 전체 평균은 몇 점이 되는 거다? 18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 12번을 보죠. 자,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어느 종목의 선수들을 A, B, C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요, 전체 4,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포상금은 A 등급은 B 등급보다 2배, B 등급은 C 등급보다 2분의 3배 많게 지급하려고 한다. 그럼 C 등급을 A 등급이 있고 B 등급이 있고 C 등급이 있는데 2분의 3배라는 게 있으니까 그 A 등급을 받은 선수 한 명에 지급될 금액을 구하기 전에 얘를 얼마라고 생각할 거냐면 2A로 놉시다. 그럼 B는 2분의 3배라며.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3A가 되죠. 그 다음에 A는 B 등급보다 2배라고 했으니까 B 등급보다 2배니까 얼마예요? 6A예요. 그걸 다 합치게 되면 11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11A가 되는 건데,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A 등급은 5명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5명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돼? 30A가 돼요. 그 다음에 B 등급은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10명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긴 10명이니까 얘도 30A네요. 그 다음에 C 등급은 15명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15죠. 그럼 얘는 얼마야? 얘도 30A네요. 이걸 다 합치게 되면 90A를 다 합쳐서 얼마가 돼야 돼? 4,500만이 돼야 돼요. 그죠? 그 양변을 90으로 나누면 되죠.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A 등급을 받은 선수 한 명에게 지급될 금액은 얼마냐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4,500만 원이니까 4,500이라고 씁시다.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50이 돼요. 즉 50만 원이라는 뜻이죠. 50만.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50을 집어넣게 되면, 그죠? A 등급을 받은 선수 한 명에게 지급될 금액. 한 명이면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 6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300이 나와요. 그러면 A 등급을 받은 선수 한 명에게 지급될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죠. 13번을 보면 기계 A와 B를 동시에 가동시키면 2시간에 할 수 있대요. 그죠? 기계 A만으로는 6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A가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A 기계를 1시간 동안 얘를 A로 잡아봐요.
그 다음에 B 기계를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B라고 잡아봅시다. 그죠? 근데 둘이 같이 하면 2시간에 할 수 있대요. 둘이 같이 하면 2시간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A 더하기 2B를 전체 일의양을 1로 놓죠. 이렇게. 근데 A 기계만으로는 6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야 그러면? 6분의 1이지. 6분의 1을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야? 3분의 1이죠. 그럼 2B는 3분의 2가 나오네요. 그럼 B는 얼마야? 3분의 1이네. 그러면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B만 가동시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얘 1 맞춰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3시간이 걸리죠. 3시간.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됩니다. 2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죠. 14번. 각각 초속 5m, 2m로 달릴 수 있는 A와 B는 반환점을 돌아오기로 했대요. 반환점을 돌아온다. 자, 반환점을 돌아오는데 A는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는 53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를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반환점이라고 잡죠. 그럼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3m라고 되어 있어요. A의 출발점. B는 A의 앞쪽에서 출발하기로 했대. B는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A와 B가 동시에 출발해서 5초 만에 만났대요. 5초 만에 만났다 그랬죠. 그럼 5초 만에 만났다고 했으니까 A가 이동거리는 5초 동안에 A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요? 25m가 돼요. 그죠? 25m. B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돼요? B의 이동거리는 10m가 되죠. 5초 만에 만났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10m 이동한 거야. 여기가 만난 지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이동한 거예요? 25m 이동한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였다는 뜻이야? 15m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A와 B가 동시에 출발해서 5초 만에 만났다면 그 후 몇 초 만에 다시 만나겠느냐? 자, 5초 동안 여기가 지금 걸린 시간이 얼마야? 5초잖아요. 그럼 5초가 지나면 이제 A가 어떻게 돼? B를 앞지르게 되죠. 그럼 B를 앞지르게 되고 어떻게? 반환점을 먼저 도착을 하겠지. 그동안에 B는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오겠죠. 그러다가 A는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T라고 잡아보면 그때 A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돼요? T라고 잡았으면 만날 때의 시간입니다. 그럼 얘는 이만큼 가는 동안 5T만큼 갔겠죠. 맞아요? A가 지금 갔잖아. 5T초 만난 시간. 이 T는 어떤 시간이야? 두 번째 만난 시간이란 말이야. 두 번째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T로 잡자고. 이거 위치 아닙니다. 시간이에요. 시간이라고 잡았을 때 그거를 OT라고 잡고 얘는 T 동안 계속 달렸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 2T가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가 지금 몇 메타였어요? 25m였죠. 25m였으니까 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28m가 돼야 돼. 맞아요? 근데 갔다가 왔대니까 OT는 얘는 2T만큼 갔고 그럼 얘는 이만큼 이동을 했고 얘는 이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얘는 둘이 이동거리의 합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거의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죠. 그럼 56이 돼야 된다고. 그럼 7T는 얼마가 돼요? 56. 그래서 T는 얼마야? 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 몇 초 만에 다시 만나겠느냐? 몇 초 만에 만나게 돼요? 8초 만에 만나게 돼요. 그래서 몇 번이 답이야?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5초 만에 만나서 이동거리 구하고 남은 이동거리가 28인데 두 번째 만나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갔다가 와야 돼. 그동안 얘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동거리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은 28m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4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휘발유 1리터로 12km를 가는 자동차가 있대요. 자, 1리터로 몇 킬로를 간다고? 연비가 그러면 이제 12km per 리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연료 계기판의 눈금이 3분의 1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20리터의 휘발유를 넣었더니 눈금이 3분의 2가 됐대요. 3분의 1이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얼마를 했더니 20리터를 했더니 3분의 2가 됐대요. 그러면 기름통은 얼마야? 60리터란 뜻이죠. 자, 이후 300km를 주행했다면 남아있는 연료, 연비가 12km니까 12분의 얼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분의 3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3으로 나누면 4, 100 얼마가 돼? 25네요. 25리터만큼 소모가 됐네요. 자, 25리터만큼 소모가 됐기 때문에 이후 300km를 주행을 했다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 통은 몇 리터라고? 이게 20리터가 추가됐으니까 전체는 기름통에는 몇 리터가 돼요? 60리터가 된단 말이야. 근데 3분의 2만큼 차 있잖아. 그럼 얘는 기름이 얼마만큼 있었어요? 40리터만큼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몇 리터 썼어? 25리터를 쓴 거야. 그러면 40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25를 빼면 15가 남는 거죠. 즉 남아있는 연료는 몇 리터가 되는 겁니까? 15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6번을 보죠. 학생들이 긴 의자에 3명씩 앉으면 6명이 서 있게 된대요. 그죠? 6명이 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긴 의자 한 개에 5명씩 앉으면 긴 의자가 4개가 남는다. 그러면 의자의 개수를 제가 X개라고 잡죠.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잡으면 한 개에 3명씩 앉으면 6명이 서 있게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3명씩 앉으면 6명이 서 있겠죠. 이게 학생수죠, 그러면. 그죠? 이게 학생수예요. 긴 의자에 한 개에 5명씩 앉으면 긴 의자가 몇 개가 남는데 4개가 남는다 그랬거든. 자, 여기서 봐봐. 몇 명씩 긴 의자에 몇 명씩 5명씩 앉는다고 돼 있거든.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의자가 4개가 남는데. 의자가 4개가 남는다는 얘기는 그 전 단계에서 의자가 4개가 예를 들어서 4개가 남는데 요 앞 단계 여기까지는 그 학생들이 어떻게 있을 거야? 앉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앉아 있는 요 앞 단계 여기 앉아 있는 인원이 5명이 다 차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1명부터 5명까지 차 있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의자가 몇 개야? 4개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는 몇 개의 의자예요? 5개잖아요. 이것보다 앞 단계 여기까지는 의자 의자 한 개당 몇 명씩 5명씩 꼬박꼬박 앉아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x-5를 곱해요. 의자를 5개를 빼서. 의자를 5개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의자에는 몇 명이 있을 수 있다고?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5명이 다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3x 플러스 6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5명이 다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가 한 명만 차 있을 수도 있고 5명이 다 차 있을 수도 있죠. 1명도 안 차 있으면 빈 의자가 5개 남았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럼 이 5개를 제외한 여기까지는 5명씩 다 차 있으니까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얘는 5x-24가 되고요. 얘는 3x 플러스 6이 되죠. 이 같은 경우에는 5x가 되겠죠. 5x-20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등식을 계산하실 때는요, 요렇게 따로 계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따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한꺼번에 계산 안 됩니다. 요거. 자, 그러면 5x-24 3x 플러스 6이 있어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2x가 될 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30이 돼서 x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1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3x 플러스 6이 있고 5x 마이너스 20이 있는데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2x가 되고 얘는 26이 되죠. 이렇게 되지. 그러면 x는 누구보다 커요? 1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거의 공통 범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럼 문제에서 다음 중 기의자의 수로 가능한 것은 몇 개가 되겠냐? 12, 14, 16, 1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몇 번이 답이 돼요? 2번이 답이 돼요. 의자의 개수를 지금 몇 개로 넣은 거야? x개라고 놨을 때 어떤 의미로? 이런 식으로 14가 된다라는 거. 14개가 가능해진다는 얘기. 13도 될 수 있고 14도 될 수 있고 15가 될 수 있는데 보기에서 만족하는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야?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을 한번 봅시다. 17번. 자, 17번을 보면 200m의 기차가 60km/h로 달린대요. 200m. 요거의 기차가 60km로 달린대. 이렇게 달리는데 한 점을 지날 때 기차 전체가 다 지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내용인데 봐봐요. 한 점이죠. 한 점. 한 점을 지나는데 기차 전체가 다 지나간대. 그럼 기차가 요 점을 기준으로, 그죠? 요 점을 기준으로 기차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기차가 오면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게 얼마야? 200m일 거라고. 맞아? 얘가 지나간다며. 얘가 지나간다면 다 지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려면 이게 어디까지 지나가? 이 기차가 완벽하게 이 지점을 어때? 끝을 요 걸리는 요 지점까지 다 넘어가야 완벽하게 지나는 거겠죠. 맞아요? 그게 얼마야? 결국 200m란 얘기예요. 그럼 200m를 지나갈 때 몇 초가 걸리겠니 물어본 거니까 얘는 결국 무슨 얘기야? 시간은 뭐분의 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란 말이야. 그럼 속력이 얼만데? 60km/sh거든. 거리는 얼마예요? 200m예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뭘로 구해져 있어요? 초로 구해져 있죠. 그럼 얘를 분으로 바꾸려면 얼마를 곱해야 되죠? C를? 60을 곱해야 되죠. 그럼 얘도 60을 곱해요. 그럼 60 곱하기 60. 여기 뭐가 돼? 분이 되는 거고 여기는 20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초도 지금 계야 돼요. 초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를 초를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될 거냐면 분을 지금 봤을 때 지금 12초냐 뭐 10초냐 11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얘를 만약에 이걸 미터로 바꾸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죠? 미터로 바꾸게 되면 60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이렇게 돼 있었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6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6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분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60으로 나눠야겠군요. 60으로 나눠야겠네요. 60으로 나눠야지 분이 나오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200이 될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돼?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될 겁니다. 약분이 되면은 10의 3승에다가 미터가 되고 퍼 분이 되고요. 여기는 얼마가 돼? 200이 나오게 돼요. 근데 분을 다시 뭘로 고쳐야 돼? 초로 고쳐야 되잖아. 초로 고쳐야 되는 거니까 얘는 1000이니까 5분의 1 미터 퍼 분이죠.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초로 곱해야 되는 거니까 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초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얼마를 계산한다? 역시나 60으로 계산을 하면 되죠. 60으로 나누게 되면 60분의 5 미터 퍼 뭐가 돼요? 초가 되고 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1분의 얼마가 돼? 1이 돼서 12가 나오게 돼요. 미터 초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의미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봐봐. 60km 그거 C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얘를 뭘로 바꾸고 싶어? 분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1시간이 60km로 가는 거니까 얘는 그럼 1분당 얼마만큼 가는 거예요? 1km만큼 가겠죠. 왜? 1시간이 몇 분이니까? 60분이니까 60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래서 여길 뭐로 나눈 거야? 60으로 나눈 거야. 그쵸? 그럼 1분당 1km 간다고 했으니까 이걸 다시 1초로 가게 되면 1초당 다시 60으로 나눠야죠. 그럼 60분의 1km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쵸? 그래서 다시 뭘로 나눈 거라고? 다시 60으로 나눈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얘는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12가 12초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 75km/h의 속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25km의 속력으로 간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1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을 때 라고 돼 있으니까 집에서 학교까지라고 돼 있죠. 이 거리를 D라고 잡죠. 그럼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75분의 D.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가게 되면 25분의 D. 자,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차를 타고 가면 1시간이 더 걸리는 거니까 시간은 얘가 더 걸리는 거죠. 시간은 얘가 더 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야지 둘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같아지게 돼요. 얘가 더 걸리는 거니까. 그죠?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75를 곱해버리면 얘는 D가 될 거고, 얘는 75가 될 거고, 얘는 3D가 되겠죠. 그럼 2D는 얼마야? 75가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뭘 구하야 돼요?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7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된다? 37.5. 2번이 답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시간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이 속력 문제를 풀 때는 시간에 관한 식으로 세우게 되게 되면 거의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식을 자체를 세울 때, 아, 내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자, 강의 상류 지점 A와 떨어진 지점 하루 지점 B는 배를 타고 왕복을 한대요. 그럼 여기가 상류, 여기가 하류야. 그러면 강은 이쪽으로 흐르겠죠. 상류에서 하류로. 자, 내려갈 때는 2시간이 올라올 때는 3시간이 걸린다. 그럼 배의 속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얼마래요? 24km. 그럼 배의 속력을 X라고 잡고요. 강의 속력을 V라고 잡죠. 알겠죠? 그러면 봐봐. 내려갈 때는 2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강의 속력하고 배의 속력이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죠.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대요. 이게 몇 시간이 걸린대? 2시간. 근데 올라올 때는 지금 강의 속력이 어때요? 방해를 받죠. 그럼 얘는 몇 시간이 걸려? 3시간. 이렇게 되겠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양변 이거 약분하면 12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약분하면 얼마야? 8이죠? 그러면 12는 x 플러스 v고 8은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v지.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래? 강의 유속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v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v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아래를 빼야죠.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돼? 2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속력은 얼마다? 2km/h다. 몇 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봅시다. 자, 20번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A와 B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A의 속력은 50, B의 속력은 80이라고 되어 있고 현재 A와 B 사이의 거리는 300m래.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근데 이 길이가 얼마라고? 300m래요. 근데 그 10초 후에 A와 B의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A는 10초 후에 얼마만큼 가겠어? 10초 후니까 500m만큼 가겠죠. B 같은 경우에는 8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만큼 가게 되면 10초 후면은 800m만큼 가겠죠. 여기가 얼마예요? 800이겠지. 맞냐?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800이니까 이 길이가, 그 다음에 얘는 이쪽부터 500이니까 이 길이가, 문제에서는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500이 되죠. 여기는 얼마가 되고 200이 되죠. 그리고 합치면 얼마야? 1000m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속력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풀어봤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